해마다 이용객이 급증하는 대구국제공항은 개보수 필요성이 높지만 이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 클럽 붕괴 사고부터 전주 여인수 화재 사고까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저 건물들은 화재나 재난에 안전한지 짚어봅니다.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 표시제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달걀을 구입할 때 열자리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서가 지나면 날씨가 갑자기 시원해져서 처서 매직이라는 신조어도 있습니다. 다음 주 비가 내리고 나면 더위는 한풀 더 꺾일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해마다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대구국제공항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늘어나는 승객들을 위해 공항을 새로 개보수해야 할 상황인데 이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모두 406만 명. 공항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보다 31만 명이 더 다녀갔습니다. 올해엔 여행객 수가 더 늘어나 연말까지 450만 명이 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좁고 오래된 공항의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80억 원을 들여 시설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부족한 탑승교를 늘리고 승객들이 머물 대합실도 넓힐 예정입니다. 또 내년 중순쯤 임대가 끝나는 환승 호텔을 국내선 터미널로 바꾸고 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 부족 현상이 심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선제적이 급한 것들만 일단 먼저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큰 돈을 들여 공사를 한 뒤 얼마 되지 않아 공항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르면 11월 통합신공항을 지을 최종 부지를 정하고 2025년엔 문을 열 계획입니다. 최근 국무총리실이 영남권 지자체들을 불러 김해 신공항 재검증에 정무적 판단은 배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항 이전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시도 김해 신공항 건설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별개로 진행될 거란 입장입니다. 김해 신공항과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사업의 성격이 다른 두 가지 길입니다. 한 가지 길이 막혔다고 해서 다른 길도 막히지 않습니다. 이용객 수 증가로 포화 상태에 접어든 대구공항이 이전을 목전에 앞두고 향후 행보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달걀 산란 일자 표시제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달걀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 건데요. 앞으로는 달걀을 구입할 때 열자리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의 한 동물복지형 산란계 농장입니다. 닭에서 생산한 달걀을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달걀에 산란 일자를 표시하는 공정이 한 단계 추가됐습니다. 이 계란은 상온에서도 한 20일까지는 유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날짜를 찍음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날짜에 너무 이렇게 매게 되면 어떤 계란들이 유통 과정에서 어떤 재고로 남는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가 달걀의 생산 날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산란일자 표시제가 8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은 모두 겉표면에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 환경 등의 정보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달걀 표면에 적힌 첫 4자리는 산란일자, 다음은 생산자 고유번호, 마지막 한 자리 숫자는 닭의 사육 방식을 나타냅니다. 숫자 1은 방사, 2는 닭장이 없는 평평한 축사, 3은 닭이 좀 덜 들어가는 개선된 닭장, 4는 기존 닭장을 의미합니다. 달걀만 보고도 언제 산란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육했는지 알 수 있어 대부분 소비자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날짜가 표시돼 있으면은 이제 유통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편하게 사실 계란은 또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날짜가 표시돼 있으면 이거는 언제나 맞는 거다. 그거는 확인될 수 있으니까 좋죠. 산란일제 표시제 시행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지만 생산 농가들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고 물량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부담도 느끼고 있습니다.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23일은) 절기상 처서인데요. 이 처서만 지나면 날씨가 갑자기 시원해져서 처서 매직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햇살은 여전히 따갑지만 바람은 한결 선선한 게 가을이 다가옴을 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가을의 길목, 처서 풍경을 권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랗게 물든 가을 들판. 내리쬐는 햇살 아래 벼 이삭도 알차게 여물었습니다. 잠자리들은 고개를 숙인 벼 이삭 위에 잠시 내려앉았다 다시 포르르 날아갑니다. 남보다 조금 일찍 가을 거지에 나선 곳도 눈에 띕니다. 도심 쉼터에는 가을을 알리는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사람 주먹만한 조롱박부터 얼굴만한 호박까지 종류도 갖가지. 시민들은 박터널 그늘 아래서 잠깐의 여유를 즐깁니다.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바람이 코스모스도 이제 좀 많이 피는 것 같고 가을이 온 걸 좀 실감 나는 것 같아요. 모기잎도 삐뚤어진다는 23일 처서. 햇살은 뜨거웠지만 바람은 종일 선선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30.6도, 안동 28.7도, 경주 31도였습니다. 다음 주에 비가 내리고 나면 더위는 한풀 더 꺾일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내외의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 27일과 28일에는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계속해서 30도 내외 낮 최고 기온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의 끝자락도 서서히 지나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수돗물 필터 변색 원인은 수도관에 쌓인 망간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천읍 등 포항 남구 일부 지역의 수돗물 변색 원인은 수도관에 쌓인 망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색이 변했다고 신고한 가정의 수도꼭지 필터와 저수조 침전물을 분석한 결과 망간이 44%에서 49%로 가장 높게 검출됐고 알루미늄과 철 성분도 포함됐습니다. 미네랄 일종인 망간은 누적돼 입자가 되면 수돗물 색을 바꿀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민간 전문 조사단은 관말 지역, 다시 말해 수도 관로 끝 지역에 망간이 쌓여 있다가 유량과 유속의 변화 때문에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천 일대로 수돗물을 보내는 유광정수장은 안개댐과 형산강 복류수를 받아 정수 과정을 거쳐 송수관으로 보내는데 형산강 복류수의 망간 농도는 안개댐보다 7배나 높아 정수를 하더라도 미세한 양이 수돗물에 섞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저수조로 강압 펌프를 통해 가지고 저수조로 물을 보내야 되는 상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상태에는 바로 이제 그 관 내에 부착되어져 있거나 또 아니면은 이 침전되어져 있던 어떤 그런 그 물질들이 저수조로 다량 유입되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단은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수도관을 세척하고 저수조 급배수 패턴을 개선하면서 수돗물 정체 구간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형산강 지하수는 염분 농도가 높을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빨라지는 관로 노후화에 대비하고 오천 지역에도 배수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이 먹는 물의 수질 기준보다도 훨씬 더 안전한 물을 생산해주면 좋은데 아마 지금 포항시의 경우를 본다면은 고도 정수 처리를 하고 있는 정수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돗물을 생산해내는 데는 아마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껏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선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조사 결과를 직접 듣고도 의구심을 접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변색된 수돗물을 보자니 먹을 수 있는지 씻을 수 있는지부터 의문입니다.
망간도 기준치 이하라고 하고 그리고 전부 기준치 이하라고 하는데 변색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이거 다른 쪽으로 다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피부염이 더 심해진 아이를 지켜보는 엄마의 답답함도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유광 정수장 수계의 고도 정수 처리 시설 도입과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수질 검사 항목도 확대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장혁수입니다. 경찰이 아르바이트 직원 다리 절단 사고가 난 대구의 놀이동산 이월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오전 9시쯤 이월드 사무실에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장부와 컴퓨터 전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와 사고자 진술을 분석해 이월드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낙동강 강정고령 지점 조류 경보가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심화됐습니다.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12일에는 1ml당 약 2만 4천여 셀, 19일에는 4만 4천여 셀이 출현하면서 조류경보제 경계 단계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 취수장과 정수장의 정수 처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낚시와 수상스키, 수영 등 레포츠 활동이나 어패류 어획과 식용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이 올해 상반기 지역 취약업종 사업장 88곳을 점검한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1개 이상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법 위반 건수는 1개 업체당 7.2건에 달합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취업 규칙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노동청은 연장 근로수당 등 임금 21억여 원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은 섬유제품 제조업이나 병원 등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이나 임금 체불 등 기초 노동 조건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대구 지역 기름값이 소폭 오를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유류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면서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유는 41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8월 2주차 대구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462원, 경유는 1,322원으로 각각 1,500원대 초반과 1,300원대 중반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가 23일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을 맡은 한국항공대 산학협력단은 앞으로 신공항 건설로 인한 사회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합니다. 또한 공항 이전의 필요성과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사 유치 방안 연구 등에 또 주력할 예정입니다. 최근 광주 클럽 붕괴 사고부터 전주 여인숙 화재 사고까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현장 점검 360도에서는 우리 지역 건물들은 화재나 재난에 안전한지 짚어봅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해안 번화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유흥업소들이 즐비해 있는데요.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업소들은 과연 안전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동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과 한 대형 유흥업소를 찾았습니다. 내부를 둘러보며 스프링클러, 화재경보 발신 수신기가 잘 작동되는지, 유도등, 대피로 등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곳곳에서 관리 허술이 발견됐습니다. 방마다 붙어있는 휴대용 조명 등은 절반 이상 방전된 상태. 거치대에서 뺐을 때 바로 불이 나와야 하지만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참 가죠. 정확히 계산 모르겠지만 1년도 더 가고 이렇게 가죠. 왜냐하면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방전되고 이렇지는 않죠. 휴대용 조명 등은 연기나 정전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대피로를 찾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소 20분 이상은 불이 들어와야 합니다. 주인은 다급하게 사온 건전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화기는 영업 허가를 받은 2004년에 구입한 것이었고 늘 켜져 있어야 하는 유도등은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업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벽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창고가 아닌 비상구입니다. 비상구는 여기는 옛날에 나가는 거라 가지고 지금 현행법으로 하면 이게 허가가 안 나가요. 왜냐면 이 화장실 통하기. 여기 화장실이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는 옛날에 나갔기 때문에 지금 뭐 법을 소급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예, 이게 조금 이제 취약하죠. 옛날 거라 가지고. 게다가 계단을 따라 올라가 보니 문 밖에는 환풍기, LPG 가스통, 탁자 등이 쌓여 있습니다. 긴급하게 대피하다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입니다. 다중이용업소 그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피난 통로, 그다음에 비상구 부분에 이 장애가 될 수 있는 뭐 적치물을 둔다든가 이런 거는 좀 하시면 안 되고 평상시에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면에 환경 자체가 곳곳에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쪽방촌인데요. 보시면 이 전선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합선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일부는 이렇게 끊어져서 누전이 되면서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보시면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는 더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고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낡은 목조 건물이 많아 붕괴 위험도 높습니다. 서울이랑 다 똑같아 집이. 같이 진 집이 되겠다. 언제 지어진 거예요? 옛날에 일본 사람이 진 집이 이게. 여긴 뜨거서 그래서 무너져가지고 여기 옆에 지차나 새로 이것들도 다 무너져 벽이. 벽이 무너져요? 내려와. 자 비도 새고. 대구에 있는 쪽방촌 거주자는 약 700여 가구. 대부분 어르신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환경이 열악한 만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하지만 그마저도 순탄치 않습니다. 골목이 좁아 소방차의 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방관들은 소방차에서 내려 직접 호스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제일 중요한 게 화재 현장까지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진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도로에서 저희가 수관을 직접 전개해서 진입하다 보면 아무래도 초기 소화하는데 많이 지체가 되는 거죠. 현재 유흥업소도 쪽방촌도 소방서에서 안전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재로부터의 안전은 취약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화재 취약 지역과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화재 발생 해결 방안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는 장기적인 기간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이에 대한 장기 플랜의 어떤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서 그를 통해서 이제 실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이제 생각되어집니다. 필요성은 느끼지만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김신혜입니다. 더위가 물러간다는 절기 처서인데요. 아직 한낮에는 조금 덥게 느껴지죠. 그래도 해가 지면 금세 선선해지니까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럴 때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서 체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절기 처서가 지나고 이제 아침 저녁 공기는 한층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여전히 더위가 남아있는데요. 주말인 24일 아침에 18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아침과 낮 그리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니까요. 큰 일교차 항상 염두에 두시고 환절기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주말 한낮 기온이 29도로 30도를 밑돌면서 야외 활동하기에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